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2분 늦었습니다. 난 몰라. 준비하느라고 네. 조금 세팅 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이 세팅이 좀 늦어진 덕분에 저희가 60분 동안 밀도 있게 보내드리는 이 좋은 콘텐츠를 네. 더욱더 밀도 있게 야. 57분에 압축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고마우시죠? 네. 오늘은 되게 민감한 주제인데 네. 민감하지 않게 그럼요. 2%만 가만히 있으면 웬만한 네. 주제는 그냥 민감하지 않는 주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NFT 많이 대해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들어봤는데 제가 또 들은 얘기는 이 NFT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대요. 예를 들면 제가 NFT를 붙여서 안승찬 기자한테 뭘 팔았어. 근데 안승찬 기자는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예를 들면 내가 안승찬한테 팔거나 소개시켜준 덕분에 얘도 또 판 거니까 네. 내가 그 거래에서도 뭘 좀 먹을 수 싶을 수 있잖아요. 네. 이른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음. 그러나 현금 주고 거래하면 둘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받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NFT는 어떤 그 무슨 이더리움인가? 그 암호화폐에다 결합시켜서 팔면 거래가 될 때마다 나한테 이렇게 딱 올 수 있대요. 로얄티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이런 걸 하려면 내가 다단계에 가입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아니라도 아하. 근데 그런 구조인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런 암호화폐들도 또 함께 또 뜨고 있다. 그러길래 뭐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예. 요즘 뜨겁다는 NFT, 뭐 이더리움 네. 이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왠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떤 분을 저희가 섭외할게요? 코인 여신. 코인 여신. 맞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고란 TV의 네. 고란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는 경기에서 고란 TV 알고란 네. 고란입니다. 네. 네. 여기 새로 단장한 곳 왔는데 좋네요. 뭔가 프로의 향기가 정말 느껴집니다. 사실 프로의 지난번 향기. 그 네. 스튜디오는 프로라고 하기엔 너무나 네. 아기자기했죠. 네, 아기자기. 네, 네. 속닥속닥한 느낌. 잊어주세요. 저희의 그 딱딱한 과거에 느낌? 그 초라했던 그 스튜디오는 굉장히 네. 험불했죠. 네. 잊어주시고요. 여기 올 때마다 돈이 좋구나. 그런 걸 너무 왔다 갔다 멀어. 돈은 없어서 문제지 네. 있기만 하면 좋은 거구나. 그럼요. 저는 그동안 돈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은 거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도 듣기도 하고 동의도 했는데 최근부터는 그런 말에 동의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돈은 그냥 있어야 좋은 걸로. 있으면 좋고 많으면 좋고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돈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말 충분히 많으면 그 불행조차도 뛰어넘는다. 그렇지. 그렇죠.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스튜디오 또 얘기를 하셔서 제가 네. 나이가 들었나 봐요. 이 잠깐 프로가. 흥분했네. 무슨 아니, 얘기 던지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되게 좋은 게 앞에 이렇게 그 네. 댓글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제목이 이더리움 가격이 왜 올랐을까 하는데 네. 제가 사실 고개를 갸웃갸웃하는 게 그 최근 들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모두 다 조정을 맞았거든요. 아하. 네, 예. 그래서 올랐다라고 하면 좀 혼날 것 같은데. 네. 네. 아니요, 뭐 그동안 지난 몇 년간 올랐잖아요. 올랐었나? 지난 몇 년간 왜 올랐냐고. 그게 궁금하다고. 뭐 어제 그저께는 떨어졌을 수도 있죠. 네, 최근 들어서 그런 올랐습니다. 거죠. 네. 뭐 물론 꼭 부동산이 신고가에 거래됩니까? 약간 내린 가에 그럼요. 거래되기도 하죠. 그러나 네. 최근 몇 년간 왜 올랐냐? 그 얘기를 좀 이게 들어보려고 뭐라고 해야 되나? 하는 그래도 겁니다. 이제 뭔가 나왔을 때 이게 딱 이렇게 올라주면 좋은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거의 이제 5,000달러까지 막 육박하고 있었다가 네. 지금 4,200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왔거든요. 네. 조정 중입니다. 네. 전부에 맞았고요. 아까 저기 보니까 알고랜드 마이너스 70% 네, 누가 말씀하시던데 심심한 네. 그건 위로의 뭐예요? 말씀드립니다. 알고랜드가 뭐예요? 그건. 알고랜드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그 그 코인이요? 코인이 오늘 업비트에 원화 상장을 했어요. 원화 마켓에. 아. 근데 이게 원래 원화 마켓 상장을 하게 되면 순간 펌핑이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펌핑은 뭐예요? 순간 가격이 뛰어요. 가격이 뜁니다. 다 알아두고 계시고 지금 가만히 거예요? 네. 네, 코인 시장의 기본은 펌핑과 덤핑입니다. 네, 펌핑은 띄우는 거고 띄우는 덤핑은 거고. 네, 확 네, 내리꽂는 떠는 건데요.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알고랜드 가격이 순간적으로 평시 거래되던 가격보다 한 5배 높게까지 최고가 형성됐다가 다시 네. 제자리로 왔거든요. 만약에 그 올랐을 때 잡으신 분들은 네, 무서운 시장이군요. 무서운 시장입니다. 이 말만 들었는데도 참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공부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공부해야죠. 알겠습니다. 공부해야죠. 네. 일단 그래도 제가 뭐 안 기자님하고 살짝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네, 기초부터. NFT라는 것이 뭔지부터 그러나 네. 또 너무 기초부터 하면 우리는 진도가 못 나가니까 네. 그 적절한 그 스위트스팟 있잖아요. 그걸 좀 건드려 주세요. 그래서 복수. 이게 너무 어려워요. NFT가 대체 불가능 토큰에서 우리가 지금 네. 흔히 보고 있는 NFT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잠시 화면 보여주세요. 네, 화면. NFT란 무엇인가? 네, 이게 지금까지 거래됐던 가장 비싼 NFT 작품이거든요. 비플이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네. 저 JPG 파일 하나에 약 78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저 보이시죠? 780억 원짜리예요. 근데 저거 제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네. 캡처 떠가지고 하면은 제 컴퓨터에도 저장할 수 있거든요. 바탕 화면에도 깔수 맞아요, 있고. 맞아요. 네. 디지털이니까. 네. 디지털이니까. 네. 근데 저기에 NFT, 저건 정품이죠, 정품 인증서. 우린 가짜고 우리 여기 까는 건 가짜. 가짜, 저거 저건 진짜. 네, 저게 78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네. 저것도 말하자면 참 말이 많지만 진짜 가짜가 똑같은데 네. NFT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아무튼 NFT가 있으면 진짜 네. 네. 퍼스트 에디션 맞아요. 네. 모나리자, 진품 모나리자다 이거죠? 네네네. 진품 모나리자. 네. 화면 다시 돌려주세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 약간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왜 그걸 왜? 라고 하는 거죠. 왜 저걸 몇백억 왜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결국 NFT라고 하는 건 어떤 것에다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이게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복제를 했을 때 그 손실률도 제로. 그렇기 때문에 원본과 복제본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뭔가 가치를 매기기 힘들어졌는데 NFT가 생기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있게 돼 버린 거거든요. 제가 자 다시 또 화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아시죠? 네. 네. 순간 당황했습니다. 네. 미술 작품. 네, 맞아요. 뒷샹의 샘인데 파운튼. 자, 이 작품이 이게 뒷샹이 만든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갖다 놓은 거죠. 네, 맞아요. 그 뉴욕시 그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네. 그냥 길 가다가 독일 그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예. 저기다가 전시한 다음에 사인만 했어요. 근데 이게 작품이 된 거예요. 작품이. 사인을 한 이후로. 네. 그래서 뒷샹의 저 작품을 계기로 해서 과연 그러니까 이른바 레디메이드가 미술품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거든요. 그 어디에 놓여 있냐, 그리고 여기에 작가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요. 그게 약간 미술사에서 큰 변화였어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미술이라고 하면은 뭐 다시 화면 돌아가시면 그 미술이라고 하면은 뭔가 되게 근사한 그림들을 떠올렸는데 이제 현대 미술을 점점 넘으면서 네. 이게 진짜 미술이 맞는지 뭔지 되게 애매한 그런 것까지 오고 마침내 아예 뒷시장까지 오면서 이미 네. 있었던 기성품들에다가 사인을 했을 뿐인데 그게 미술품으로 이제 거래가 되는 세상이 됐거든요. 이게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거기에 가치가 부여가 되면 그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NFT라는 디지털에다가 가치를 부여한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NFT를 가장 잘 설명한 이 설명을 봤는데 화면 띄워주시면 이게 마이클 노보그라츠라고 갤럭시 네. 디지털이라는 디지털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네. 그 운용사의 이제 CEO인데 전 골드만삭스 매니저 출신인데 비트코인을 알고서 아예 회사를 나와서 이 이제 전문 운용사를 차린 거고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인터넷이 가치를 세상에 무료로 공유해 줬다면 NFT는 가치 있는 것들의 가격을 매겨준다. 라는 거. 그 전에는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없었죠. 네네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최근 들어서 NFT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이른바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렇게 디지털 세상으로 다 넘어오면서 예. 디지털에서는 그야말로 원본과 복제본 이거를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원본에다는 그 고유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NFT
것이다라고 하면서 최근 들어서 그 NFT가 뜨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NFT만 붙이면 주가가 날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냄새만 풍겨도 지금 올라간다고.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콘텐츠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치면 그 회사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NFT가 생기면서 이제 여기다 가격을 매겨서 우리가 팔 수 있게 되겠네? 라고 이제 넘어오니까 새로운 수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오늘 찍는 이 3프로 TV의 이 영상, 고란 기자님이 출연해주신 이 영상, 이걸 3프로 NFT로 TV 만들어. 거긴 하지. 그러나 지금까지는 하드만 잡아먹었지. 뭐 조회수가 좀 나오면 광고를 주기는 합니다만. 네. 그런데 이거를 팔 수 있다고 살 사람만 있으면. 네. 이걸 이제 NFT화 해가지고 파는 거죠. 원본을 사겠다. 예를 들면 이 스튜디오에서 첫 번째로 그 녹화를 했던 방송을 했던 그 첫 번째 그날의 영상을 NFT화해서 팔 수 있습니다. 있는데 자 가치를 부여해야 되잖아요. 네. 네. 가치를 네.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해서 사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들이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있을 수 있죠. 왜 없다고 그렇게 단정하세요? 그래서 예, 제가 무슨 저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이 기사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NFT의 성장 핵심은 커뮤니티. 커뮤니티. NFT 핵심은 커뮤니티. 어. 지금 NFT에 있는 사람들은 다 커뮤니티를 말하고 있어요. 네. 커뮤니티가 뭐냐?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요. 우리 그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 오토그래프 CEO가 한 얘기가 심리적 요소가 작용한다라면서 그 밑에서 세 번째 문장을 보면 다른 하나는 커뮤니티의 존재다. 누군가는 커뮤니티에 속하기 위해 NFT를 구매한다. 뭐라고 했잖아요. 이 커뮤니티. 그 NFT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커뮤니티라는 잘 거. 모르겠어요. 무슨 이게 왜 말이에요? 그러냐면 네. 아까 제가 이게 가치가 있어야지 그 매겨진다 그랬죠. 그렇죠.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럼 그 가치는 누가 부여하느냐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돈으로 들어가면 돈이 우리나라의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의미가 있는 건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다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10,000원짜리 들고 저기 남아프리카 공항 같은 데 가면 제가 10,000원짜리 지폐를 내밀어 봐야 나 이게 처음 보는 돈이다. 달러 내놔 이러겠죠. 근데 제가 달러를 주면 네 달러 받겠죠. 10달러를 예, 주면 그 이유는 뭐냐? 달러라고 하는 건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지구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우주로 가서 화성을 가게 됐다라고 하면 화성에 사람이 없나? 아무튼 어딘가로 갔다고 하면 우주인을 만났을 때는 이 달러가 별로 가치가 없겠죠. 그렇죠. 가치를 매기는 건 그 커뮤니티 안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매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걸 왜 사? 누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야 사지. 이게 팔리려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팔린다는 얘기네요. 네네. 같은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게 네. 바로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NFT 중에 이제 가장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크립토 펑크라는 NFT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 4, 5, 6 순서대로 네 비쌉니다. 1번이 제일 비싸요. 왜요? 왜 그렇지? 758만 달러. 1번이 제일 비싸고. 네네. 저기 보시면 current lowest price punk available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네. 제가 어제 밤에 캡쳤던 건데 네. 87.99이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것들이 10,000개가 있습니다. 아, 1번부터 6번까지가 10,000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제 10,000개가 있어요. 네. 10,000개 얼굴이 있는 거예요. 네, 10,000개가 있고 네. 그 가운데 가장 현재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게 36만 달러예요. 가장 싸게 거래되는 싸게 거. 거래되는 게 게 있고. 36만 달러. 그리고 1번이 제일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758만 달러에 거래가 됐습니다. 머리 없는 그림. 네. 저게 뭔데요? 저게 비싸다는 거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저게 뭔지 좀 자, 이게 크립토 펑크라는 그 이제 NFT거든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약간 오래된 NFT예요. NFT계에서는 거의 고인물 수준으로 약간 제일 오래된 거. 이 열풍이 있기 전에 2018년에 벌써 나왔던 거거든요. NFT는 코인인데 아니요. 아니죠. NFT는 토큰이자 토큰. 네. 자, 그 NFT 말씀을 드릴게요. NFT가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대체 불가능. 그러니까 뭐랑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1번하고 2번하고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서로. 네, 다르게 네.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아까 이더리움 말씀하셨는데 NFT를 발행할 수 있는 플랫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다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그러면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될 때 NFT는 이름표를 붙이는 거고 이거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야. NFT는 이름표야. 나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이름표. 그 이름표를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하려면 토큰이 아니 그 가상화폐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토큰이 찍어야죠. 토큰 찍어내야죠. 그러니까 예. 이름표가 토큰이에요? 그렇죠. 토큰이 코인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있잖아요. 네. 저한테 1비트코인 있는 비트코인이나 네. 우리 이진우 기자님이 갖고 있는 1비트코인이나 The same. 이게 다 똑같은 거 바꿔도 돼. 상관없어. 그렇지. 근데 이거는 바꾸면 안 돼. 왜? 이건 고유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코인이네요. 네, 맞아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발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된 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코인들은 그냥 똑같아요. 뭐 네. 100만 개가 발행이 됐어. 네. 그러면 그 100만 개는 다 똑같은 똑같아.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더리움에서 발행되는 코인의 규격은 ERC20이라는 규격으로 발행이 됩니다. 네. ERC20. 제가 알기로는 이더리움도 코인인데 네. 이더리움의 위에서 발행되는 코인이라는 건 어떤 코인 자, 위에서 발행되는 코인이라는 뜻인데 이더리움은 이거- 플랫폼이고요. 네. 그 플랫폼 위에서 쓰이는 코인이 이더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더리움이라고 알고 있는 그 이더라는 코인인 코인, 거고요.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이더리움 이더고. 플랫폼. 예. 자, 이더리움이 꿈꾸는 건 뭐냐면 월드 컴퓨터예요. 모든 세상에 내가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예요. 탈중앙화된.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네. 이더리움은 우리 스마트폰의 O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그리고 그러니까 이더리움 나 하나 있어 그러면 그건 정확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다. 이더라고 보통 이더. 써야지 이더가 더 하나 있는 맞죠. 거고.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 그래서 OS다, OS. ERC20이라는 그 규격으로 발행이 되거든요.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발행할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똑같은 거고 그 이더리움 중에 ERC721이라는 규격이 있어요. 예. 그걸로 발행을 하면 하나밖에 발행이 안 되고 이렇게 고유한 특성을 갖는 이걸로 이제 발행이 되는 겁니다. 토큰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이해한 거 맞아요? 네. 내가 어떤 디지털 파일이 있어요. 네. 복사하면 100만 개도 만들지. 그러나 유일한 요거 하나를 내가 정해서 NFT를 붙이면 돈이 된다 하니 네네. 앱들 막 붙이고 싶어. 그럼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발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더라는 코인을 여기다 붙이는 게 그게 NFT라는 뜻입니까? 이더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NFT가 이제 발행이 되는 거니까. 아무튼 근데 뭐 어떤 코인을 어디서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 네네. 그 갖다가 붙인다 할 때 그 갖다가 일단 문방구사에서 색종이 사왔어 하면 그 문방구가 이더리움이에요? 이더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이제 발행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갖고 와서 붙였어. 예. 그럼 내가 이거 발행을 해서 내가 갖고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대신에 이더리움이란 플랫폼 위에서 내가 발행하는데 일종의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수수료를 주는 비용이 가스비로 나갑니다. 그걸 이제 이더로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잠깐. 코린이를 위한 물론 다 아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당연한 얘기지. 야, 그걸 이거 이해 그렇게 못해? 쉬운데 무슨 여기서 모두 설명을 해? 라는 분 오늘 잠깐만 죄송합니다. 엄청 어렵게 설명하나?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네. 기초만 잡으면 네. 뭐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 저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머리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네. 네. 이 디지털 파일에다가 NFT를 붙여야 하는데 네. NFT는 토큰이라고 하셨어요. 네. 세상에서 넌펀저블 하나밖에 토큰. 없는 네. 토큰. 토큰이 그러니까 코인이에요? 토큰화하는 거죠. 네. 그냥 토큰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네네. 토큰. 네. 토큰이 코인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토큰? 네, 토큰 같은 거. 오케이. 코인은 이제 메인넷이 있는 걸 코인이라고 하고요. 그냥 코인이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NFT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름표를 붙여요. 저 아까 전에 이상한 머리 없는 네네네, 아저씨 거를 맞아요. NFT를 붙여. 이거 오리지널리티야. 근데 이건 사고팔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고팔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이제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 뭐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는데 그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으로 NFT를 만들어서 그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그 거래가 되는 게 실제로 이더가 그 거래가 되는 건지 네, 이더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더를 주고받는 거예요. 네네네. 그 뒤에 그러니까 이더가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뭐야 왜 너가 당신만 이해하고 말아. 자꾸만. 화면 보여주세요. 한번 이거 한번 들어봐. 네,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네. 지금 현재 뎁레이더라는 그 사이트인데요. 네. 그 이제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을 이제 순서대로 쫙
딱 보여준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픈C라고 여기가 제일 커요. 보시면 이더하고 폴리곤이 있는데 폴리곤이라는 플랫폼이 최근에 붙었어요. 근데 그 기존까지는 다 이더에서만 이제 발행이 됐었고요. 붙었다 뭐건 위에 이런 게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이더라는 뭐가 붙어? 이더라는 플랫폼이 하여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보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이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이 이 우리 왜 스마트폰 오픈 맞아요. 그냥 OS로 이해하시면 돼요. OS처럼 OS. 다 네, 누구나 맞아요. 공개돼 있어 기술이 누구나 그걸 보고 네, 맞아요. 오픈 소스예요. 다운받아가지고 네, 맞아요. 오픈 이렇게 소스예요. 조금만 응용하면 거기서 만들 수가 있어. 이더리움 같은 걸로 이더 같은 걸로 아닌가? 고란 기자님 네. 표정 봐라. 당신은 틀린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OS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이게 오픈C인데 이건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네. 구글에서만 그 구글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거래가 될 수 있었는데 네. 최근에 폴리곤이라는 새로운 iOS 같은 게 붙어가지고 이제 애플 아이폰에서도 되고 이제 이더리움에서 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플랫폼을 보면 1등이 오픈C 이더고요. 2등도 엑시 인피니티 이더, 3등이 왁스라고 하는 또 다른 또 플랫폼이거든요. 저거 다 거기고. 플랫폼이다. 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이면 거래소입니까? 네, 코인입니까? 거래소입니까? 기술이지 기술. 기술이 기술 아니야? 플랫폼. 이더리움 같은 거, 이더리움 같은 거. 이더리움이 코인이 아니라고 하셨죠? 플랫폼이라고 제가. 아니 플랫폼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거래하고 그런 쪽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저걸 또 플랫폼이라고 해요? 왜?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코인은 알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코인을 딱 붙이니까 얘가 유일한 작품이 된다. 그러니 이걸 보고 아, 넌 유일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짜 아니야라는 의심 없이 거래한다. 진품이라는 도장까지 이해가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붙이려면 NFT용 코인이 있어야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뭐든 붙일 거 아니겠어요? NFT로 발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유일한 코인으로. 이건 어디 사다 붙이냐고. 예를 들면 도장을 찍으려면 도장이 어디가 있냐는 거고 여기에 우표 하나 붙여야 돼. 그러면 그 우표 어디 가서 사냐는 거예요. 네. 여기다 NFT를 붙인다면 그 NFT는 어디 가서 붙이죠? 예를 들면 제가 제 사진을 NFT화 하려면 거기다 일종의 이제 메타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메타 이제 그러니까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사진을 이렇게 갖고 가가지고 예. 제 거를 NFT로 할 수도 있어요. 네. 다만 제가 그 플랫폼에서 발행을 할 때는 이더리움을 쓴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가스비를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 같은 개념으로. 네. 근데 그 수수료가 이더리움이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들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더가 너무 비싸고 약간 느리니까 우리는 싸고 빠르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대표적인 게 이제 솔라나라는 플랫폼인 거고요. 자 그러면 코인은 누구나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전 세상 이 세상에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코인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중에 어떤 코인을 하나 붙이면 이거는 유일한 코인이 아니니까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제 사진을 NFT화해서 팔려면 내 사진에다가 NFT를 붙여야 되는데 네네. 그 NFT는 코인이다. 코인이거나 설명해 주셨듯이 토큰인데 네네. 이거 어디 가면 살 수 있거나 하냐는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그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에 가서 발행을 하거나 이더리움에 가서 네. 발행을 한다. 아니면 저기 솔라나라는 플랫폼에 가서 발행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파는 데가 많네요. 파는 데라기보단 발행하는데 만들 수 있는데. 네, 만들 수 있는데 데가 NFT를 많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사이트에 가서 예를 들면 이 그림을 올리고 도장에다 그거를 도장 파는 집. 코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군요. 네네네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공짜가 아니라 뭘 내야 된다. 가스비를 내야 돼요. 가스비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내 도장 인감 찍어서 하면 이거 진짜 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인감 어디서 파냐 이 질문인데 이거 이더리움이라는 도장집도 있고 다른 도장집도 있고 네네. 다른 도장집도 있는데 이더리움 도장은 좀 비싸다. 네. 알겠어. 굳이 왜 비싼 도장을 찍어요? 어차피 찍으면 유일한 거니까 싼 막 도장 갖다 찍지. 커뮤니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더리움 그 기반의 NFT를 많이들 사고 많이들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더리움이 아직까지도 수수료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는 거고요. 오히려 수수료가 비싸지면서 무슨 약간 이미지가 심어졌냐면 예. 약간 명품
고급 이미지가 이제 심어졌어요. 보시면 오픈시도 이더고요, 엑시 인피니티도 이더, 왁스 이더, 여기 아까 크립토펑크도 이더고요, 이더 예. 기반. 그다음에 솔라나, 여기는 플로우, 이더, 솔라나 이더, 뭐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오픈시가 압도적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더 기반. 이더 기반에 그 이더를 내면 도장을 찍어주는 곳입니까? 오픈시는 도장을 파주는 곳입니까? 이더 기반의 도장. 이더 기반의 NFT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예요. 마켓플레이스. 네. 근데 제가 여기다 오픈시에다가 만약에 제 거를 NFT를 올리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이더 기반으로 해서 NFT화를 해야지 여기 마켓에서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픈시에다 올리려고 하면 이제 그 알겠어요. 이더 기반의 NFT를 생성할 수 내 있는 사진이 거죠. 있고 도장을 찍어야 유일하게 되고 그 도장의 이름은 NFT고 그 도장을 파주는 곳은 이더라는 도장집도 있고 또 아까 다른 전에 솔라나. 솔라나라는 네네. 도장집도 있고 이 도장집 많아요? 이게? 네. 많겠죠 당연히. 네, 좀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대체로 이더라는 도장집에서 도장 파서 붙은 NFT는 압도적으로 이 많죠. 이더를 기반으로 한 도장만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네.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너도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맞아요. 있고 네. 다른 도장집에서 판 도장은 안 받아주니 이더라는 도장집에서 판 NFT 도장을 찍어야 여기저기서 거래할 수 있는데 그 거래소가 조금 전에 보여주신 쭉 그 리스트가 네네네 맞아요. 야,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아. 거봐 나도 설명 좀 알잖아. 맞죠? 네네. 와. 아니 그러면 다음 질문. 그거 거기까지 저도 알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더리움이 실제로 가격이 오른 것하고 네.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가 많이 나온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정확히 말하면 사실 그 NFT의 시장의 활성화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설명하려면 이더보다는 솔라나라는 그 코인을 예로 드는 게 더 맞거든요. 네. 근데 이더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여기서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발행을 할 때마다 거래를 할 때마다 가스비가 가스비, 나간다고 했잖아요. 수수료. 예. 이더 예. 그 이더를 이제 가스비는 도장 파는 값이에요, 그죠? 네 태웁니다. 소각시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 공급이 자사주 소각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잠깐. 네. 그러니까 이 가스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가스를 사야 도장 파는 값을 주죠. 도장 파는 값, 네네네. 그죠? 네. 그 가스는 어디서 삽니까? 즉 도장 파는 값은 가스는 팔아요? 내가 이더를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어야지 그 수수료로 나갈 때 내 지갑에서 이더가 이제 지출이 되는 거죠. 네. 도장 그러면 파는 이더가 이더를 있어야 어디서 되는구나. 구해올래? 그러면 그냥 거래소에서 사야지 뭐 사야지. 어떻게 해?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하겠어? 이더라는 이더리움이라는 네. 도장집에서는 이더만 받는구나. 네. 그걸 받아야 그 이더리움 도장집에서 판 NFT만 거래되는 그 거래소에 가서 상품 노릇을 할 수 있고. 네네네. 아 그런 거예요? 잠깐만 그러면 내가 사진이 있으면 내 걸 팔려면 나도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이더리움이라는 도장집에서 도장 받을 거고 그래야 여기저기 가서 상장할 수 있다니까. 네네네. 올릴 수가 그러려면 있죠. 이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더 값은 계속 오르겠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게 그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근데 NFT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NFT 발행 거래가 나오면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이제 발행되는 이더를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이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수요와 공급이 있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한 며칠간은 공급보다도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이더리움이 디플레이션 화폐가 되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네. 값이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왜 값이 올라가죠? 이더의 값이 올라가죠. 네네. 너도 나도 도장 팔려고 할 네, 테니까. 맞아요. 그럼 이더는 계속 발행됩니까? 어딘가에서? 네, 계속 발행돼요. 네. 발행은 계속된다. 네, 발행 계속됩니다. 발행은 무한대로 계속되는데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만 하고 끝이에요. 맞아요. 뭐 사오세요 이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투자를 되게 꺼려하셨던 분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 야 이더리움은 무한대로 찍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하니? 비트코인은 딱 2,100만 개만 되잖아라는 네. 거였거든요. 예. 근데 그 EIP1559라고 해서 그 9월달에 런던 하드포크가 있었어요. 이더리움이 아까 제가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플랫폼은 뭐든가 소프트웨어 일종이니까 매번 개선이 이루어지잖아요. 런던 하드포크도 일종의 이제 개선이라고 보면 그 이더리움 플랫폼의 성능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 좋아지는 그 개선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가스비를 채굴자들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그냥 전체 우리 발행하는 이더를 태워버리는 데 쓰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난 9월에 이 네. EIP 1559가 통과된 이후에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태워지는 이더가 점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9월 며칠로 됐었는데 이후에 지금까지 소각된 이더리움이 한 90만 개 정도 된대요. 누적으로. 거래가 많아진다는 건 도장집이든 어디든 이더를 사고 팔고 하면서 화폐로 많이 쓴다는 건데 네네. 사람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그 화폐를 없애고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더 그렇죠. 왜? 그러니까 발행량이 그러니까 이더는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네.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 NFT 때문에 생긴 가스비로 이더를 한쪽에서는 계속 줄이고 있고 네, 맞아요. 늘어나고 있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거나 네. 뭐 그렇다는 뜻이네요. 네네. 계속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그냥 아하. 평시였으면 한 3% 4% 됐는데 그 아까 말한 런던 하드포크 이후에 1%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심지어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더리움이 더 투자할 만하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바꾸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NFT 생태계는 이더라고 하는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아마 세상에는 많은 돈이 있지만 달러가 제일 흔하고 달러로 들고 가고 거래하는 곳이 많듯이 이더라고 하는 이더가 달러고 이더리움이 아마 미국 같은데 비유하자면 미국. 그런데 좀 쉽게 압시다. 네네네. 근데 그 돈이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드는 건지 그때 그렇다면 그걸 누가 정합니까? 지금 이더라는 걸 몇 개를 발행하지? 라고 고민하고 줄이지? 말지? 이게 다 혹은 내가 도장 좀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더를 주면 그 사람은 그 이더를 받아서 거래소에 팔고 돈 받고 하는 그분들 그게 없어요. 그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없어요. 이게 블록체인의 아름다운 점인데 배우 조종자들이 있을 거예요. 타일 주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렇게 맞아요. 설정하기로 네. 하자. 그래서 이 하자는 건 누가 해요? 코인을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도 이제 표현하는데 돈이 프로그래밍 돼 있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누가 정하자는데 네. 비트코인 그건 같은 경우에는 사토시가 만들어 놓고 사라져 버렸어. 예.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들끼리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더리움도 네. 이더리움 재단이 있고 프로그래밍 돼서 발행이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 뭔가 소프트웨어 개선한다. 아까 말씀드린 하드포크 같은 거 할 때요. 이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투표를 합니다. 일종의.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거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전부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그 투표에 붙이는 놈들은 네. 누굽니까 그럼? 그건 개발자들 다. 이더리움 개발자. 네. 근데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단이 있다 보니까 그 재단이 좀 영향력이 세긴 하죠. 있어요. 있겠지. 그게 없을 수가 있어 어떻게? 네. 그 러시아 친구 부테린 그 친구 뭐 이더리움 할 때마다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하던데 그 친구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오너는 아니에요. 근데 이더리움을 개발한 곳인데 회사인데 여기가 이더리움을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어쨌든 만들었던 곳이다 보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더리움 개발을 한 개발 회사 그래 거기와 최소한 거기서 회의는 주최한다. 비탈릭이 좀 네. 힘을 좀 많이 쓰죠. 그러면 알겠어요. 어떤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만든 내 이진우 사진 파일을 100일 사진이라고 칩시다. 네. NFT를 붙여서 팔고 싶어. 뭐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네네. 이거를 이더리움 도장집도 있고 뭐 A 도장집, B 도장집에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더리움 도장 받은 곳은 이더리움 도장만 거래하는 곳으로 가고 이게 네네. 사람들은 도장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진을 사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사진의 디지털 버전. 그렇죠. 그런데 도장을 뭘 찍느냐에 따라서 그 도장 거래되는 걸만 가면 이상하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명찰을 붙여야 뭘 거래할 수 있는데 네. 중고나라에서 받은 명찰은 중고나라에서만 팔지 말고 당근에서도 팔죠. 어차피 내가 팔려는 건 이건데. 즉 어딘가에서 다 와라. 다 와라. 여기서 거래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생기지 않을까요? 생기거나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뭐 있을 수 있는데 아마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마 아직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픈시가 제일 규모가 큰데 네. 이더리움이 제가 아까 거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스 네. 이더가 많이 태워진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최근에 이제 폴리곤이라고 하는 좀 이렇게 수수료가 싼 다른 체인을 또 이렇게 좀 붙인 거거든요. 이더 그것도 거래할 수 도장뿐만 아니라 있도록. 이것도 거래할 수 거래할 수 있게끔. 있다. 근데 여전히 이 이더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일종의 구축 효과처럼 이더로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NFT를. 그러면 다른 게 신규가 나와서 신규 플랫폼이 나와서 그거를 막 역전하거나 우리는 더 싸게 해줄게.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커뮤니티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수수료 문제 때문에 나왔던 게 예.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은 솔라나트라고 하는 곳 있죠. 5번째, 네. 5번. 솔라나 기반인데 이 솔라나는 저도 해봤거든요. 네. 수수료 거의 안 나가요. 솔라나라. 네. 솔라나라는 곳은 NFT가 붙어 있는 디지털 파일들이 거래되는 아니요. 시장입니까? 솔라나트라는 곳이 이제 시장인 거고 솔라나라는 플랫폼, 이더리움하고 똑같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솔라나라는 도장집에서 판 도장들이 맞아요. 거래되는 시장이 솔라나트인데 네. 저기는 이더리움 도장 받은 애들은 못 와요? 네. 솔라나 도장 받은 애들이 오는데 솔라나 도장의 특징은 뭐냐면 솔라나 도장 빠르고 싸다. 그래서 그 저도 약간 발행을 해봤는데요. 네. 발행을 할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대충 한 몇십만 원 나가요. 발행할 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네. 발행할 때 도장 찍을 때? 네. 와. 근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네. 거의 수수료가 안 나갔던 것 같은데. 하기야 뭐 네. 내가 내 도장 내가 분리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솔라나라는 시장이 좀 커지긴 했는데요. 네. 여전히 이더리움의 아성을 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쓰는 사람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커뮤니티 말씀드리잖아요. 그 아까 말한 이 크립토 펑크도 보시면 예. 커뮤니티가 크기 때문에 이게 크립토 펑크라는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보시면 이거를 이제 가장 비싼 거예요. 이게 10,000개 정도 있는데 난 저건 진짜 웃긴 것 같아 저거. 네. 저 파일이 거래된다는 거죠? 저 녀석. 네. 제일 비싼 거. 저게 10,000개가 있는데 네. 그 10,000개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얘는 그 10,000개 중에 외계인은 9개가 있거든요. 네. 그 9개 외계인 종족 중에 하나예요. 외계인이에요? 네, 제 외계인. 맞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333가지 그 특성 중에 이제 한 가지 속성을 갖고 있고 헤드밴드 머리에다 한 밴드는 406개의 펑크만 이 헤어 밴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굉장히 희귀한 거다. 아하. 그래서 비싸다. 네, 그래서 비싸다. 외계인이고 네네. 희귀한 밴드를 하고 있다. 네, 맞아요. 아니 그거야 뭐 어떤 스토리도 가능해요. 오케이 받아들이기로 했어. 저건 시비 안 하기로 네, 했어. 그래서 이게 넘어가면은 네. 크립토 펑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주소가 딱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아하. 이게 어카운트가 이게 그 지갑 주소고 네. 넘버 온드가 이제 몇 개나 들고 있냐. 그 라스트 액티브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제가 몇 개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가격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초기 이더리움 투자했기 때문에 이더리움 부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사람 거 보니까 지금 전부 갖고 있는 그 크립토 펑크가 410개예요. 토탈 펑크 온드. 네. 410개인데 아까 그 저 얼굴 사진을 410개 갖고 있다고요? 그런 비스무리한 거. 비스무리한 거. 비스무리한 거. 410개를 갖고 있다. 근데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토탈 어마운트 스펜드 바잉 펑크라고 해가지고 예. 펑크를 사는데 지금 얼마를 썼냐 그리고 얼마를 팔아서 얻었냐라는 네.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 이 사람 주소로 들어가면 이 사람 지갑에 이게 지갑 이더 스캔이라는 지갑을 이제 스캔할 수 있는 그 사이트거든요. 네.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지갑에 지금 현재 101개의 이더가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 지갑은. 야, 101개 종목이 있는 거네요. 아니 101개 이더가 있는 거고 크립토 펑크는 410개가 있고 아하. 이더리움은 이제 저기 101개가 있고. 그래. 도장 팔 때 쓸 수 있는 돈. 네, 맞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립토 펑크를 지금 현재 215개를 들고 있는데 네. 이 사람 도장을 추적해 봤더니 230개의 이더를 들고 있습니다. 아하.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 지갑만 있을까요? 아니죠. 다른 지갑도 또 있죠. 많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있다. 맞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커뮤니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창기에 이 코인에 투자했던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이른바 코인 부자들이 이 커뮤니티 속에서 이거 하나쯤 들고 있어야지 인정받는 거지. 그지. 너 좀 있다. 돈 번 놈들이 막 그림 사고 하는 건 똑같네. 이거 막 플렉스 그런 진짜 거 좀- 플렉스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게 트위터가 최근에 뭘 하기로 했냐면 네. 트위터가 그 트위터가 이야. 이런 이 NFT를 예. 프로필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이제 넣어준다라고 했거든요. 아, 나 이거 갖고 있는 애야. 맞아요. 와. 그래서 이미 이제 이거를 그냥 그림발로 이제 해가지고 네. 그 자기 사진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쟤는 인싸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아니 거죠.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제 페이스북에 아까 전에 외계인 밴드 그거 그냥 복사해가지고 넣으면
짝퉁이구나라고 그건 생각하겠죠. 짝퉁이라고 되는 생각하겠죠, 거고.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그 트위터가 이제 정품 NFT를 이제 자기 프로필에 넣을 수 있도록까지 기능을 붙인다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죠. 와. 그때는 진짜 짝퉁 행사를 못 하는 거니까. 야 진짜 이제 재밌네. 플렉스예요, 진짜 이거 플렉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사람들 보면 지갑에 이더가 뭐 지금 아까 그냥 이 크립토 펑크 요 지갑에만 200개가 있잖아요. 다른 지갑에는 지금 몇만 개씩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거 사가지고 플렉스 하는 거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사는 게 비싼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요즘 명품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명품 좋아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맞아요. 명품을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NFT라는 게. 네. 오케이 명품이 그 유용성이 뭐 1,000만 원씩 안 가니까 알겠어요. 그거는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 알아주는 맛이 있잖아요. 이거 페이스북에 자랑한대잖아. 네, 자랑. 트위터에다 자랑하고. 다 말이 되네. 그래서 이제 그 NFT가 아까 제가 명품하고도 어울리는 게 그 모건 스탠리가 약간 최근에 보고서를 냈는데 명품 NFT 시장이 약 7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다라는 이제 와. 전망을 내놨어요. 명품 왜냐하면 이 NFT. 메타버스에서는 자기 아바타로 뭔가를 이제 자기를 정체성을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명품을 들고 다니니까 내 아바타가 구찌백 들고 다니고 이렇게 실제로 그 로블록스에서 구찌백이 400 얼마에 팔려가지고 화제가 됐었죠. 45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에 팔려서. 되게 너무 진짜 새로운 저 이 질문 세상이다. 안 한다고 했는데 딱 한 번 해봅시다. 네. 그 사시는 분들이 왜 사? 내 돈이 한 100억 있는데 네. 이 명품 디지털 뭐 파일 하나 아까 그 뭐 저 외계인이 뭐 머리 둘렀느니 뭐 그걸 하나를 예를 들면 뭐 100억 주고 사면서 이 100억을 현금화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강남 아파트도 한 세 채 사고 할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야 나 다음에 이거를 100억에 사줄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난 불안할 것 같은데 그걸 덥석 사겠죠? 그렇게? 그래서 사실 이 그러니까 NFT가 사셨겠죠? 아까 말한 대로 가치라고 하는 게 진짜 그 커뮤니티에서 부여하는 거고 사실 뭐 어떤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네, 기준이 그래서 없죠. 그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립토 펑크가 그 1,000억인가에 뭐 팔리는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역대 네. 최대 거래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전 거래였어요. 자기가 가격을 올린 거야. 네, 가격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크립토 라바 랩스라는 곳에서 네. 야 그거 무효 해가지고 이제 그 거래는 이제 없던 걸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NFT가 지금 현재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치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쁜 일에 쓸 수도 있어요. 자전거를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제가 증여의 수단으로 NFT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 NFT 도장 찍은 그림 파일들이 거래되는 그 시장 마켓플레이스들이 특정한 도장집에서 받은 도장만 거래시키는 이유가 그 마켓플레이스와 도장집이 서로 이해관계가 연결돼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그 자꾸 그 뭐랄까 탈중앙화의 관점과 어긋나는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뭐가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예. 오픈C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 팀이 우리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야 되겠어라고 해서 그냥 만든 거지 그 이더리움 재단에 있는 누구와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네네네. 내가 마켓플레이스라면 그 어떤 도장집에서 받은 도장 NFT도 NFT이기만 하다면 그럼 다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 거래할 수 같은데. 있도록 해야 가능하면 많은 놈들이 오고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게 시스템이라는 게 약간 또 컴퓨터 복잡 한두 개도 하면 되지 그거 뭐 그게 못해요? 약간 뭐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라면 항상 오픈하는 게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오픈할 것 같은데 저 도장집에서 도장 받아온 것만 거래하게 할게요라고 하면 이거 도장집이 만든 시장이지. 그럼 왜 그러죠? 그런 탈중앙이기 때문에 누가 아니야? 있어? 아무튼 그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모든 프로젝트가 누가 이게 먼저 아는 사이니까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이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다 받아야 마켓플레이스가 기술적으로 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당장은. 제가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발행하는 것도 그래서 한번 발행할 때도 후덜덜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도 사봤거든요. 어떤 걸요? 자 그래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루나라는 코인을 들고 있어서 여기가 그 테라 루나 이거거든요. 거기 기반에 이제 마켓플레이스 랜덤어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그 가운데 여기도 이제 그 크립토 펑크를 약간 본따 가지고 갤럭틱 펑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약간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뒤에 이제 날개가 있냐, 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첫 번째 거 얘는 지금 현재 355 루나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1 루나가 약 40달러 정도 하니까 와우. 곱하기 하면 뭐 대충 나오겠죠. 예.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게 가장 낮은 가격이 지금 현재 뭐냐면 가장 낮게 나온 얘가 제일 지금 싸게 나왔는데 24.9 루나에 나왔어요. 네. 25 곱하기 대충 한 40달러 하면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무슨 기반으로 만든? 이거는 이제 테라라는 그 네. 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행이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고요. 테라다는 도장집.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게 있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이게 네. 샀어요? 네. 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 야, 오른쪽에 저 복잡한 게 좀 비쌀 것 같은데요. 왠지 원숭이 그림 있는 거. 품은 제일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제일 비쌌던 것들을 유추하자면 저렇게 품 많이 드는 건 많이 오히려 든 안 건 비싸. 안 비싸. 오히려 저 제일 쌀까요? 제일 밑에 있는 저 제일 비싼 거, 제일 비싼 거 볼까요? 시카고 불스 티셔츠 입고 있는 애. 걔가 제일 비싸다? 네, 아닙니까? 네. 이걸 우리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가치를 모르겠네. 맞아요. 저도 사실 왜 사는지 모르고 사요. 뭐가 제일 비싸요? 뭐가 제일 비싸요? 이게 처음에 이제 발행 민팅을 할 사는지 때 모르고 사요. 처음에 민팅을 할 때 싸게 발행을 해요. 네. 일종의 IPO 하는 거라고 비슷해요. 네, 우리가 네. 공모주 청약하잖아요. 어허.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 발행할 때는 싸게 발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싸게 발행하니까 일단 삽니다. 네. 샀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성공한 거는 갤럭틱 펑크 얘. 갤럭틱 얘가 펑크. 3루나인가 발행가가 있었는데 지금 예. 현재 한 25루나, 어허. 30루나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얘는 그 희귀도가 얘가 한 그 10,000개 중에 한 1,500등 정도 한다면 얘가 한 4,000등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더 싸고요. 그다음에 얘가 제일 망이에요. 얘 어디냐? 얘. 아이고, 어디요? 예, 그 여기 그 모자 쓴 아저씨. 모자 쓴 아저씨. 이게 저도 약간 그 무지성으로 약간 처음에 IPO 공모주택 할 때 그때 그냥 이제 그냥 들어가면 샀는데. 들어가면 이제 비싸게 팔 수 있겠거니라고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 발행 가격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망했습니다. 네, 망했습니다. 저건 망한 거고? 네, 저건 망했어요. 네. 보기에도 뭐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드네. 망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저게 제일 비싼 거라고 하면 또 말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 웃긴다. 커뮤니티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있는 거지 사실 그 가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누구도 알 수 가치를 없는 거예요. 평가할지 진짜 모르겠네요. 와.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된 저의 딸에게 네.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 따님에게 이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NFT? NFT가 보이는 거와 똑같이 보였겠네요. 야. 왜 저거는 더 비싸라고 하는데 근데 되게 미술품 경매하고 그래서 비슷한 설명이 것 같아요.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미술품 커뮤니티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미술 시장이 그 왜 콜렉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싹 해가지고 뭔가 될성부른 그 약간 그 초창기 이제 작가들 가지고 키우잖아요. 누구를 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예. 그 누구의 콜렉터가 발견해 주기까지는 그 사람의 작품이 그렇게 비싸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제 뭐 패기 구겐하임인가 그 구겐하임 미술관 가는 그 할머니 예. 그 할머니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 유럽에서 발굴하면 그 다음부터 그 작가들 작품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를 약간 주도하는 이른바 이제 인싸들이 있고 이 인싸들이 약간 야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라고 이제 좀 찍어주면 그게 갑자기 이제 약간 좀 가치가 이렇게 불어나고 하는 식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네요. 아니 그리고 제가 갑자기 듣다 생각난 건데 요즘 왜 리셀러라고 해서 신발 맞아요. 있잖아요. 스니커즈를 무슨 좀 특이한 한정판이 나왔다. 맞아요. 그러면 그 막 몇백만 원에도 거래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되게 젊은 세대들의 문화하고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한정판을 콜렉트하고 모으고 그걸 비싼 가격에 또 팔고 하는 그런 게 사실 NFT뿐 아니라 굉장히 여러 자,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기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예. 이거는 슈퍼레어라는 곳인데 여기는 파인 아트 NFT를 취급하는 곳이에요. 네. 뭐 딱 봐도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공을 좀 들인 느낌인가? 네, 이거는 그죠. 뭔가? 이게 공을 들인 느낌.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삼성이 투자했다 그래서 약간 화제를 모았는데 네. 여기 보시면 아시죠? 여기 보시면 약간 뭔가 느낌이 아까 거기 봤던 것보다는 뭔가 좀 퀄리티가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이거는 일종의 이제 진짜 미술가들인데 디지털 아트를 하는 사람들 작품을 NFT화해서 발행을 하는 겁니다. 영상 비슷하게 만들어서. 네, 3D로 만들고요. 이게 뭐 작가마다 자기 이제 다 이름 걸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걸 사면 파일이 와요? 네,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끌 수도 있고 자기 지갑에 들어와요. 출력해서 그림처럼 걸어놓을 수도 네, 있고. 맞아요. 아하. 여기 보시면 여기 가격이 표시가 되는 게 이제 이더 있고요. 여기 그 이더에 해당하는 이제 달러 가격이 표시가 된 거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이른바 파인아트 시장을 거래할 수 있는 예쁘고 NFT 예쁘다. 시장. 저거 NFT 안 붙어 있는 거는 어디 가면 사거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거 여기서 캡처 복사하면 뜨세요. 되지, 복사. 캡처 뜨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네, 그냥 캡처 뜨세요. 에이, 해상도가 다르겠지. 똑같아. 똑같아요? 똑같아. 와, 저기 유용하다 되게. NFT 안 붙어 있는 건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네. 이른바 이제 미술가들이 기존에는 약간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루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네. 이 NFT가 되면서 이 미술가들한테 그야말로 시장이 열렸어요. 이게 국경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으로도 다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그 카카오의 자회사인 그라운드엑스가 클레이튼이라는 그 블록체인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예. 그 위에다가 이제 자기들이 NFT 마켓을 열어가지고 국내에 있는 작가들 작품을 NFT화해서 몇 차례 팔았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경매가 끝났어요. 클 뭐라고요? 좀 클레이튼. 클레이튼이 아까 그 이더라는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맞아요. 그도 클레이튼이라는 새로운 네네네. 도장 네. 집. 아하. 왜 이더 도장 그냥 갖다 찍지 왜? 이더 도장이 약간 비싸기도 하고요. 예. 자기도 아유. 자기 프로젝트 해보고 싶죠. 그렇죠. 클레이튼은 카카오에서 만든 코인이죠. 그 클레이튼을 도장 받은 친구들끼리 거래되는 것도 카카오에서 만들었죠. 그 마켓플레이스도. 그러니까 그라운드 X가 만들었죠. 그렇죠. 네. 그 자기가 코인 만들고 자기가 거래서 만들죠. 그 봐요. 그런다니까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맞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비즈니스가 맞아. 네네. 알겠어요. 야. 그러면 아주 기초적인 질문 하나만 더. 방금 예를 들면 무슨 아트로 영상 파일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는 NFT 원본이고 하나는 복사한 거예요. 근데 보인 건 딱 보이기에도 달라요. NFT는 NFT라고 뭐 써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도 보이는 맞아요. 차이가 없죠. 네, 똑같아요. 고마워요. 이런 질문 해줘서 내 마음이 되게 편해졌어. 저 화면 한번 그걸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그냥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고 자, 구별해? 이거는 또 파일을 다른 열어봐야 NFT인데 되는데. 탑샷이라고 NBA 네. NBA 사무국하고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플로우라는 프로젝트가 그 이 선수들의 약간 이런 명장면 있잖아요. 예. 요거를 NFT화해서 팝니다. 어허. 예. 이런 거, 이런 시장도 있어요. 이런 거? 파일 안에 들어가 봐야 이게 원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원본에는 잠깐만, 딱지가 붙어 있는 알겠습니다. 거니까. 54분이니까 마지막 질문만 하나 할게요.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내가 보기에 고란 기자님이 그래도 네. 저는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이건 참고 설명해 주는 게 정말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고란 기자님이 몇 번 한숨 쉬려고 했어. 진짜 인내심이 있으시네. 그래. 너무 좋아. 아니 이게 이해하고 감사합니다. 싶으시면 네. 한번 사보세요. 그럼 이해가 바로 됩니다. 사보시면 이해가 바로 돼요. 네. 야, 저는 진짜 많이 배운 거 이제 같아요. 하나만 방금 전에 조던이 네네네. 농구하는 저거 인터넷에 가면 엄청 많아요. 있어. 엄청 많아요. 있어요. 있죠. 네. 그 엄청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내가 갖고 와. 네. 그 누구 건지 모르잖아. 어차피 네네. 네. 공개니까. 갖고 와서 내가 이더라는 도장집에서 붙이든 클레이튼 도장을 붙이든 아, 그거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 갖고 와서 내가 팔아. 그럼 이 누가 시비 걸죠? 이거 약간 그 만약에 막 NBA 영상을 갖고 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네. NBA 사무국에서 문제를 삼죠. 그러면 NBA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농구장에서 누군가가 재밌게 하는 걸 내가 찍거나 혹은 누가 찍어서 뭐 페이스북에 올려놨어. 그건 할 수 없죠. 알 수 없죠. 만약에 그 찍힌 사람이 초상권이나 뭔가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걸 문제 제기할 곳은 없죠. 그 최근에 약간 재밌었던 게 뭐냐면 공개된 뭔가를 예를 들면 뭐 정선의 무슨 그림을 내가 디지털 파일로 찍을 수 있죠. 그게 지금 가장 약간 NFT에서 애매한 부분인데 NFT가 그 유일무이하다, 대체 불가능이다는 있지만
이게 저작권 보호가 되진 않아요. 법적으로 아직까지 법적으로 뭔가 제도가 먼저 좀 붙여서 마련된 게 그냥 없어요. 쓰는 게 임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선 그림이었나 무슨 그림을 NFT화해서 팔았는데 그게 이 갖고 있는 재단 쪽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뭐 마켓에서 내리고 했던 소동이 있었고요. 최근에 벌어졌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누구야? 저수지의 개들. 갑자기 타란티노가 자기 이제 작품을 저수지의 개들인가? 그 작품을 만든 그 초반 5분 오프닝 영상을 뭐 NFT화해서 자기 커멘터리랑 넣어가지고 이제 팔겠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미라맥스가 야 그거 판권 우리한테 있잖아. 영화사가 영화사가. 그 네가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타란티노랑 지금 소송이 붙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가 애매한 거예요. 타란티노는 이게 영화에 들어간 영상이 아니라 찍으면서 나왔던 푸티지를 가지고 내가 만든 거니까 이건 내 거다라는 거고 미라맥스는 영화를 만들면서 나왔던 거니까 다 우리 거지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겠네. 그 이런 게 나올 줄 모르고 계약을 대강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선의 금강전도를 스캔해서 제가 팔면 누구한테 혼납니까? 그 정선의 금강전도를 들고 있는 그 미술관이나 아니면 그걸 보유하고 있는 재단에서 문제를 삼겠죠. 삼으면 전 뭘 주면 됩니까? 예를 들면 저는 잃을 거 없는 사람인데 만들어서 팔았어요. 누군가 샀겠지. 그 팔았으면 아마 그래서 이제 뭔가 뭐 여러 가지 뭔가 무슨 뭐 법의 처벌을 받으실 거고요. 산 사람은 어떻게 됐냐? 어쩔 수 없어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랑 똑같은 거는 그러면 정선의 금강전도를 예를 들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NFT 만들어 팔았어요. 이더 기반으로 했다고 치죠. 그럼 제가 똑같은 거 복사해서 클레이튼 그 도장 받아서 클레이튼에서 팔아요. 그럼 사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사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러 가지 마켓플레이스 있잖아요. 네. 그곳의 경쟁력이 최종적으로는 얼마나 이렇게 사기품을 걸러내느냐, 그리고 거래를 보장해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세요. 아직은 그 걸러내는 건 못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명성에 따라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오픈시에 갔더니 사기품이 너무 많더라. 사봤더니 다 사기더라라고 하면은 거기 거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가 그걸 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해 좀 됐죠? 네, 오늘 진짜 지금까지 NFT에 대한 설명들 중에 제일 이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고란 대표님의 네. 인내심 때문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중간에 몇 번 마우스 던지고 싶었을 거야, 진짜. 해보세요 한번. 진짜 던지고 싶었을 거야. 해보시면 아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렇게 저희랑 처음 배울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도 다음번 질문은 수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기초편 저희랑 안 합니다. 이제. 네, 기초를 많이 다졌던 것 같습니다. 야, 참. 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이런 거랍니다라는 걸 저희가 자연스럽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은 다 아는데 연기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좀 해. 네, 그런 걸로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고란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삼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삼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삼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